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것이 미래통합당 선에 달렸다라며 연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둬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야당 보고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이 언제 제1야당의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습니까? 우리 당이 반대한 장관들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작년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니 연말에 4+1이라는 것을 만들어 임시국회를 쪼개가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야당 보고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국모하사금인 양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100%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던 사람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선거 때 써먹을 만큼 써먹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야당 탓을 하는 겁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것도 다름 아닌 여당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부담은 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기부액이 민주당과 정부의 예상보다 적으면 잘 사는 사람은 역시 부도덕하다, 그런 인식으로 매도할 것입니까? 국민을 편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국가 재정 집행은 엄중하고도 명확해야 하며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도,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선의에 기대해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당은 국민들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산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여당은 더 이상 야당 탓 그만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단일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달 초 성추행을 해놓고도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며 제안하고 사퇴 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350만 부산 시민을 섬겨야 할 방역단체장이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스럽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 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았던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오 시장의 총선 이후 사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여성 단체들도 이에 대해서 침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 시장이 그랬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오거동 성추행 사건은 민주당 내부에 비뚤어지고 왜곡된 성인식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2년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 이후로 민주당 인사의 성추행 의혹은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민주당 영입인재 원종원 씨는 미투 폭로가 터지자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된 김남국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비하와 성희롱을 일삼은 팟캐스트 방송에 최소 23차례나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진행자 역할을 하며 여성 비하에 동조하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은 사과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총선 기간 중에 벌어지고도 총선 이후에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나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당은 이와 관련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거돈 시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부산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데에 대해서도 분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 당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께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대위 기한은 당헌상 당헌 96조 6항에 따라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일자와 관련한 한시적 부칙 조항을 정국위원회에서 수정해 원래 당헌에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헌 당규 개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당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4월 28일 화요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추대 과정은 철저히 당헌 당규의 절차와 당헌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것이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역할이 될 것입니다. 당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새 출발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어제 대선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28일날 전국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당선인 대회를 먼저 좀 열어가지고 이거는 좀 수렴을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당선인 총회를 전국이 전에 여는 거는 지금 받아들이시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당선 재선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일에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래서 당선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면 그 날짜를 우리가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을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한다는 게 당선인 총회 날짜를 조정해서 전국이 하고 열겠다. 원래 계획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당선인 총회는 지금 오늘 날짜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날 날로 하기로 지금 의결을 했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날 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상임정국위원회 2시, 정국위원회 3시 이렇게 지금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당선자 총회는 지금 재선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출마하신다고 알려오신 게 언제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시작하신다고 알려오신 게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알려오셨습니다. 가능하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 어제 저녁 늦게 아니면 오늘 아침 언제 만나신 건가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칙에 삭제가 되면은 이제 비상 상황 종료는 이제
향후 비대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될 건데 비상상황 종료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다른 당선인들이 그 비상상황 정의에 대해 가지고 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을 운영하면서 당이 정상화되었다고 김영하 최고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를 기간으로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4월 7일로 하는 걸로 좀 수렴이 된 건가요? 8월 말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12월 말까지만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3월까지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4월 정도까지 다 마쳐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 집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대표님 혹시 그 아까 나가면서 주정표 소속위원 좀 반발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현역위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은 예정대로 8일날 진행됩니까? 8일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차피 당선자 총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없이 당선자 총회로 무조건 모여라 해가지고 그날 원내대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당 내에서 당선인 총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좀 한번 수렴을 하든지 아니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새로운 지도 체제가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이 모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하자는 좀 의견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정을 했잖아요. 전수 전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모여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모여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로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했고 두 가지 방안이면은 A냐 B냐, 난 A도 B도 싫다, 난 모르겠다. 만하잖아요. 저렇게 흩어지는 상황에서 과반이 나올 수가 없는. 세 명이 입후보 있는데 과반 득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은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다들 양해를 해주셨죠. 대표님, 그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제 그 22개에 대한 이제 정부의 답변을 좀 요구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좀 오면 그 다음에 심사가 재개되는 순서가 될까요? 답변이 오기 전에는 심사를 진행하시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답변을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공식해서 정부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본격 결정되면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원내대표 활동 일정 있나요? 네? 원내대표 활동 일정 있나요? 오늘?